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혜정입니다. 올해로 56, 평범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50대의 연애란 어떤 것일까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또 다른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손등의 기미와 눈가의 주름이 늘어날수록 사랑은 내게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건네주더군요. 그것도 단돈 5천 원짜리 파크 골프 체험권을 통해서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작년 가을, 잎이 물들기 시작하던 10월이었습니다. 이혼 후 7년째 혼자 살고 있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느끼지 않으려 애썼는지도 모르겠네요. 혜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우리 동호회 한번 와볼래? 파크 골프라고 요즘 중장년층에서 유행이라던데. 회사 총무팀의 이영숙 씨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불쑥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친구처럼 지내는 동료였죠. 파크 골프? 처음 들어보는데. 골프랑 비슷한 거야? 비슷하긴 한데 더 쉬워요. 공원에서 하는 미니 골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얼마 안 들어. 한 번만 와서 구경이라도 해봐.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운동이라면 그저 동네 헬스장에서 가볍게 러닝머신 정도만 하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의 끈질긴 권유에 딱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살랑이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동네 근린공원 한쪽에 마련된 파크 골프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8개 코스가 있고 각 코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중년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아, 혜정 씨 왔구나. 여기야, 여기. 멀리서 영숙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 3명과 남성 2명이 있었어요. 모두 편안한 운동복 차림이었고 처음 본 사람들인데도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온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서 와요. 처음이시면 제가 기본 룰 알려드릴게요.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는 60 초반쯤 되어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특히 눈가의 주름이 인상적이었는데 웃을 때마다 부채살처럼 펼쳐지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어요. 박찬호라고 합니다. 올해로 파크 골프 3년차 베테랑이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서. 걱정 마세요. 첫날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박찬호 씨는 인내심을 갖고 파크 골프의 기본 규칙과 클럽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골프와 비슷하지만 훨씬 단순한 규칙, 공을 홀에 넣기까지의 타수를 줄이는 게 목표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럽을 잡고 어깨를 돌려 스윙하시면 돼요. 처음엔 거리나 방향보다는 공에 맞추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의 지도에 따라 처음으로 공을 쳤는데 예상외로 공이 꽤 멀리 날아갔습니다. 우와, 혜정 씨 천재 아니야?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네. 영숙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사실 내심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어요. 천재는 아니고 타고난 감각이 있으신 것 같네요. 박찬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왠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은 그렇게 즐겁게 지나갔습니다. 몇 번 공을 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헤어지기 전 박찬호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재미있긴 했는데. 망설이고 있을 때 영숙 씨가 끼어들었어요. 당연히 와야지. 혜정이 재능이 있는데 안 오면 아깝잖아. 그렇게 저는 파크 골프 동호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면 공원에 모여 함께 라운딩을 돌고 때로는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박찬호 씨는 항상 제게 친절했습니다. 자세를 교정해주고 공략법을 알려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죠. 처음엔 그저 동호회의 선배로만 생각했는데 점차 그의 인품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파크 골프장 상태가 좋지 않아 일찍 파한 날이었어요. 다들 각자 집으로 향할 때 박찬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혜정 씨,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오늘 라운딩을 못 돌아서 아쉽네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당황했지만 왠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혜정 씨는 원래 어떤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사실 특별히 좋아하는 운동은 없었어요. 헬스장에서 가끔 러닝머신 정도. 그런데 파크 골프는 어떠세요?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공을 홀에 넣었을 때의 성취감이 좋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졌어요. 운동 이야기에서 시작해 각자의 일상,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어요. 혜정 씨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세요? 네, 스릴러와 로맨스 영화를 즐겨봐요. 특히 비 오는 날 혼자 영화 보는 걸 좋아했죠. 저도 영화 좋아해요. 특히 클래식 영화를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보시겠어요? 그 제안에 가슴이 살짝 설렜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편안한 사람과. 박찬호 씨는 은퇴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다가 2년 전 퇴직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고 지적인 면모에 더욱 호감이 갔습니다. 학생들이 그립지 않으세요? 물론 그립죠.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평생 남을 가르치느라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일과 가정에 치여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된 참이었으니까요. 혜정 씨는 지금 회사 일이 바쁘신가요? 네, 인사팀이다 보니 항상 바쁜 편이에요. 요즘은 신입사원 채용 시즌이라 더 그렇고요. 그래도 주말에 이렇게 취미 활동하시는 게 좋네요. 삶의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커피 잔을 들어 올리다 우연히 손이 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마주쳤고 그의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간질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박찬호 씨가 굉장히 통찰력 있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이게 설마 설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동호회 모임에서는 왠지 모르게 박찬호 씨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어요. 동호회 회원들은 저희가 가까워진 것을 눈치챘는지 은근히 놀리기도 했습니다. 혜정 씨, 오늘 스윙이 더 좋아졌네요.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그날도 박찬호 씨는 제 옆에서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운이 좋은가 봐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혜정 씨는 금방 저보다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운딩을 마친 후 다시 단둘이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이제는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혜정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 하나 있는데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자취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10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어요. 아들 둘인데 다들 장성해서 제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되니 더 친근감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파크 골프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가끔 식사도 함께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박찬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 작은 축제가 열려요. 같이 구경하실래요? 네, 좋아요. 오랜만에 축제 구경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동호회 외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축제에 가서는 평소에 안 하던 솜사탕도 먹고 추억에 뽑기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혜정 씨, 저랑 있으면 즐거우세요?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즐거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혜정 씨를 만난 이후로 매일이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될까? 하는 고민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분명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도 늘고 주름도 많아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뭐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든. 파크 골프라고. 딸에게 박찬호 씨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파크 골프? 엄마가? 와, 의외다. 근데 재미있어? 응,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사람들도 좋고. 그래? 잘 됐네. 엄마가 혼자 있는 게 항상 걱정이었거든. 취미도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다행이야. 딸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 것에 딸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동호회에서 작은 파크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회원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였어요. 저는 초보였지만 박찬호 씨의 가르침 덕분에 실력이 꽤 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승을 노려봐야겠어요.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박찬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대회, 저는 예상 외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박찬호 씨와 저는 동점이었어요. 이제 누가 이 홀을 더 적은 타수로 마치느냐에 따라 우승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혜정 씨, 긴장되세요? 조금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박찬호 씨가 먼저 쳤는데 아쉽게도 공이 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집중해서 공을 쳤더니 기적처럼 공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인원이다. 혜정이가 홀인원을 했어. 동호회 회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어요. 축하해요, 혜정 씨. 정말 대단해요. 박찬호 씨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대회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승 상품으로 작은 트로피와 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박찬호 씨가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혜정 씨의 실력이 이렇게 빨리 늘 줄 몰랐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려는 찰나 박찬호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정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혜정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회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알아갈수록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저도 선생님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요?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게 조금 두려워요. 우리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박찬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혜정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 봐요. 서두르지 않고요. 그의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 좋았어요. 네, 그래요. 천천히 알아가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과거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었어요. 박찬호 씨는 아내와의 사별 후 겪었던 외로움, 교직 생활의 보람과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는 이혼 후의 상처와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혜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당신이 되셨으니까요. 아니에요. 그저 하루하루 버틴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죠. 매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박찬호 씨의 따뜻한 위로에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을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어요. 겨울이 오고 파크 골프를 하기에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다녔어요. 박물관 관람, 연극 관람, 때로는 그냥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소소한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혜정 씨,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 아들 가족들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박찬호 씨의 제안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서로의 가족에게 소개할 단계가 된 건가 하는 생각에 긴장되었어요. 괜찮을까요? 아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혜정 씨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도 만나보고 싶어 해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딸에게 박찬호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사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정말? 누구신데? 파크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야. 은퇴한 영어 선생님이셔. 아주 좋은 분이시라. 엄마, 그거 정말 잘된 일이네. 엄마가 혼자 있는 게 항상 걱정이었거든. 그분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딸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어서 안도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망설이는 것보다 딸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그분의 아들 가족들과 식사하기로 했어. 그 후에 우리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볼게. 좋아, 엄마. 나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딸의 응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말에 있을 만남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드디어 토요일 박찬호 씨의 큰아들 가족이 사는 아파트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서 오세요, 혜정 씨. 박찬호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쪽은 제 큰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에요. 그리고 손주들 민재, 서연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께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 반가워요. 준호 씨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씨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파크 골프 잘한다면서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에 순간 당황했지만 박찬호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서연아, 혜정 이모라고 불러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아이들이 제게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이모는 우리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났어요? 파크 골프는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이모한테 골프 가르쳐 드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박찬호 씨도 즐겁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혜정 이모는 파크 골프 천재야. 할아버지보다 더 잘하지. 정말요? 와, 대단하시네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 준호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혜정님, 솔직히 처음에는 아버지가 새로운 분을 만나신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늘 뵈니 그런 걱정이 다 사라졌네요. 아버지가 혜정님과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아버지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준호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저를 환영해 주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 주 화요일, 이번에는 제 딸 민지와 박찬호 씨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 긴장되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엄마. 민지가 손을 흔들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민지야, 이쪽은 내가 말했던 박찬호 선생님이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엄마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민지 양. 혜정 씨가 딸 자랑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세 사람 모두 조금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지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찬호 씨는 진심으로 민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영어 교사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요. 하지만 오늘 뵈니까 왜 엄마가 선생님을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민지 양. 나도 혜정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민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아. 응원할게. 딸의 축복을 받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봄이 오고 다시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는 연인으로서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어요. 어느 날 박찬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정 씨, 다음 달에 제주도 파크 골프 여행 어떨까요? 제주도의 파크 골프장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요? 좋아요. 오랜만에 여행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첫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가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방을 예약했지만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행이 설레었습니다. 제주도는 5월의 푸르름으로 가득했어요. 파크 골프장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전에는 파크 골프를 즐기고 오후에는 제주의 이곳저곳을 여행했어요. 혜정 씨, 오늘 정말 행복해요. 해변을 걸으며 박찬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여행 오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까지 혼자서 지내다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혜정 씨와 함께 있으면 그런 불안이 모두 사라져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이 나이에 가능할까 의심했는데, 이제는 자신 있어요. 우리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니까요. 제주도의 노을을 배경으로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의 마지막 날 밤,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해변을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혜정 씨, 별 보는 것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서울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쉽지만요. 여기서는 정말 잘 보이네요.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선생님,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자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의 밤바람이 우리 사이를 감쌌고 어느새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좋았어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호텔 방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아쉬움과 설렘이 뒤섞인 눈빛을 교환한 후 그는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가슴은 계속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함께 영화도 보고 요리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영화를 보다가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은 이불 아래 누웠어요. 단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숨결을 느끼며 잠이 든 그 밤은 오랜 외로움을 달래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박찬호 씨는 요리에도 소질이 있어서 종종 맛있는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건강에도 좋고 혜정 씨가 좋아하시잖아요. 와, 정말 근사해요. 재료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혜정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지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때로는 그냥 편안한 침묵을 즐기기도 했어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혜정 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여름밤 그가 물었습니다. 저야. 지금처럼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함께 살거나.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50대 후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서로의 생활 패턴, 습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박찬호 씨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잖아요. 함께라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럼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르게
이제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파크 골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혜정 씨, 우리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 1년 동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정 씨 덕분에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정말 달라요. 박찬호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의미로 준비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작은 상자를 열자 심플한 실버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은 우리의 관계처럼 편안하면서도 특별한 반지였어요. 정말 예쁘네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심플한 걸로 골랐어요.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박찬호 씨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였어요. 혜정 씨, 우리 이제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살아요? 네,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도전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과 아들들에게도 이 결정을 알렸고 그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잘된 일이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지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기존의 집을 유지하면서 박찬호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 아파트는 당분간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함께 사는 것이 잘 맞지 않는다면 다시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요.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 신기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누군가와 아침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저녁에 귀가했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첫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손수 뜬 머플러를, 그는 저를 위해 꽃과 함께 작은 실버 팔찌를 준비했더군요. 이제부터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가까워진 거리에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온함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어요. 물론 함께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취향의 차이 같은 것들이 때로는 작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혜정 씨, 화장실 수건을 걸어둘 때 이렇게 접어서 걸어주면 더 빨리 마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걸었는데. 선생님, 설거지할 때 물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잠그고 하면 어떨까요? 아, 미안해요. 오랜 습관이라.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점들은 대화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함께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그 공허함이 이제는 없었어요. 밤에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혜정 씨, 오늘은 여기 근처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요? 좋아요. 아침에 지나가다 봤는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결정부터 큰 계획까지 함께 나누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산지 반년이 지났을 때 박찬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혜정 씨, 우리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이요? 네,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우리의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부분보다는 서로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는 의미가 더 컸어요. 좋아요. 간단하게 하지만 의미 있게 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호텔 소연회장을 빌려 양가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얀색 정장에 간단한 화장, 머리에는 작은 꽃장식을 했어요. 56의 신부라니. 생각만 해도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신부가 된 엄마를 보다니 신기해. 민지가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민지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찬호 씨의 두 아들 가족과 제 딸,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파크 골프 동호회 회원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축하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사람을 제 반려자로 맞이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박찬호 씨의 서약에 이어 저도 비슷한 말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작은 피로연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어색함 없이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혜정 씨 행복하세요? 피로연 중에 박찬호 씨가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선생님은요? 말할 것도 없이 행복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하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니까요. 결혼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집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이면 파크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취미가 저에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파크 골프장에서 만난 우리의 사랑이 이제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나누는 하루 이야기, 주말에 함께 보는 영화.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 어떤 화려한 순간보다 소중하게 느껴져요. 혜정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파크 골프하러 갈까요? 그래요, 가요. 오늘은 제가 이길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그럼 내기할까요? 지는 사람이 저녁 설거지하기. 좋아요. 이렇게 우리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2막, 아니 어쩌면 3막을 함께 열어가는 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도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